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창호를 마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기타 등등 마무리해가지고 끝날 겁니다. 요거는 이번 시간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완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과제란을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과제 해가지고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이제 시험이죠. 그죠? 카메라 없이 응시 안 되니까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지난 시간까지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원해서 한 주 연기가 된 거니까 이번 마지막 수업 좀 집중해 주시고요. 실기시험 볼래도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할 줄 알아야죠. 그죠? 자, 보자. 교수님. 네. 21학번 최건호인데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각이지 뭐. 네. 네. 결석보단 나은 거야. 자, 창호를 그릴 건데 사실 계획 도면에서의 창호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게 이제 시공을 위한 실시 도면을 그리게 되면 창호 같은 것들은 자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사양서, 시방서, 그다음에 상세 도면 이런 걸 다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집어넣거든요, 보통. 근데 계획 도면은 그냥 대략 뭐 치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라서 이게 디테일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강 그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실제 창문, 윈도우의 상세 도면을 참고를 해서 진짜 계획 도면 수준도 아니고 심지어 학부생다운 창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진짜 쉽게. 자, 보면 제가 구글링을 좀 했어요. 구글링을 해서 키워드를 뭐 미닫이 창호 상세도 이렇게 해가지고 쫙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 중에 제가 그냥 임의로 하나 찝었어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찝었는데 이게 이제 요 도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면보다 훨씬 복잡해요. 훨씬 복잡하고 사무실에서는 전체 평면도를 그릴 때는 요걸 간략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대신 치수는 이 도면대로 맞아요. 정확하게 맞고 이런 두께 표현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것들은 좀 편집을 해가지고 좀 날리고 정리를 해서 전체 평면도에 쓰고 그다음에 창호 단면 상세라고 해가지고 따로 도면을 또 뽑죠. 예. 그런 식으로 도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계획 도면에는 사실 이렇게만 디테일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좀 간단하게 그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으로 봅시다. 통으로 보면 창틀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창틀의 두께는 사실 이 50mm가 다예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이 50mm가 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이 닫히면 사이로 이렇게 홈이 있어서 갈퀴가 물리죠. 갈퀴가 물리고 그 안에 이렇게 브러쉬 같이 생긴 부싱이 물리고 뭐 이런 여러 겹의 그 장치들을 통해서 풍절음이 생긴다던가 그다음에 뭐 바람이 샌다든가 혹은 그 열교 현상이라고 그러죠. 찬 기운이 넘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이 50mm 폭 내지는 50mm 더하기 26mm에서 25mm냐? 75mm 정도. 이 정도 두께가 실제로 인면상에서 보이는 두께예요. 이 두께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요. 75mm라고 하면 이제 창틀 같은 경우에는 74mm가 아니라 한 95mm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중앙부 창틀하고 끝단 창틀하고 두께가 조금씩 다른데 몇 mm씩 다른데 다 무시하고 그냥 95mm 통일해서
우리는 이거를 75mm에 95mm로 통일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려보고, 창들 간격을 봐야죠. 자, 복층 유리를 썼어요. 복층 유리를 썼고요. 그냥 우리는 이거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로 볼 거고요. 전체 창틀 두께가 45mm 되는데, 창들끼리 간격은 뭐 12mm 떨어진 곳도 있고, 11mm 떨어진 곳도 있고, 뭐 15mm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짝씩 묶었을 때 여기 가운데가 막 25, 22mm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복잡하니까 외측창은 물론 더 두꺼워요. 더 두껍지만 45mm로 다 통일할게요. 쉽게.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창 두께를 보면 전체가 한 290mm 정도 나와요. 창문하고 창문이 되게 얇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90mm씩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면을 다시 그리던 걸 볼까요? 보면 우리가 240mm 잡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 PDF를 보면 창문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240mm 벽 두께, 290mm 폭이면.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한번 참고해서 그려봅시다. 자, 이게 지금 1450mm였어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윈도우 레이어로 변경을 하고요. 윈도우 레이어를 변경하고요. 라인을 하나 그려요. 1450mm가 되겠죠? 쭉 올라옵니다. 자, 이걸 참고해서 이제 창틀을 그릴 건데, 자, 폴리라인 가지고 혹은 렉탱글 가지고 그려도 돼요. 자, 290mm 두께를 가지고요. 잠깐. 자, 290mm 두께를 가지고요. 책상이 좁아서 이게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우리 75mm 보기로 했나요? 자, 75mm.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폴리라인 또는 렉탱글로 이렇게 창틀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카피합니다. 카피. 자, 이건 이제 지웁니다. 이렇게 이제 창틀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창문을 자르면 창틀은 절단이 됐으니까 단면선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창턱 같은 경우에는 인면으로 보일 거고요. 창틀, 유리 다 절단되죠. 이거를 레이어가 서로 다 다른데 그렇다고 고지고대로 레이어를 다 나눠서 그리진 않아요. 전체를 다 윈도우즈 레이어로 통일한 다음에 색깔만 변경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출력기를 출력할 때 선 두께는 레이어의 색상 기준으로 그 라인의 두께가 배당이 되기 때문에 한 레이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개체가 서로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색상에 맞는 선 두께를 가지게 돼요. 그거는 그래서 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턱에 이렇게 인면선이 보일 거고요. 그죠? 바꿔가면서 해볼까요? CHPROP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지난 시간에 레이어를 바꿔가지고 단면 레이어로 변경 이렇게 아이고 다시 다 나왔어요. 단면 레이어가 없어? 단면 레이어가 없네. 안 만들었네. 쏘리. 단면 레이어를 하나 만듭시다. 자, 단면도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SEC 섹션의 약자를 따서 만들고요. 컬러는 6번 마젠타를 쓰고요. 그러면 이제 인면선하고 겹치기 때문에 인면선은 5번 파란색으로 변경할게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준비가 됐죠? 자, 스위치 프랍 레이어 단면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change property 하는데 그냥 컬러만 바꿉니다. 컬러만. 근데 우리 그 단면선을 쓸 레이어가 7번 컬러 마젠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젠타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7번 넣으셔도 되고 컬러만 바꿔줘요. 컬러만.
그래서 정보를 한번 찍어보면, 레이어는 여전히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속해 있는 인면선도 컬러를 단순히 5번으로만 바꿔줘요. 역시 얘도 정보를 확인해 보면 여전히 윈도우즈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 레이어를 만약에 오프하거나 프리즈 했을 때, 프리즈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윈도우즈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 오브젝트들이 동시에 오프되거나 프리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자, 라인 하나 그릴까요? 자, 가운데에다가, 자, 좀 졸리다, 지금. 자, 가운데다가 라인 하나 그리고, 스케일 명령 가지고서 이거를 1.6배 정도 키워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hange property 명령 가지고, 이거 잘 보세요. 레이어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컬러를 레드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세 번째 보면은 L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L 타입. 이거 라인 타입이에요. 라인 타입 선택하셔서 우리 라인 타입을 센터 2라는 걸 썼었어요. 그 라인 타입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라인 타입 이름을 넣어주면 요거는 일반 센터 라인 같은 1.3선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심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창 틀을 한번 창 문짝의 틀을 한번 그려볼게요. 창 문짝에 한번 틀을 그려볼 건데, 창 문짝의 틀 규격이 어떻게 됐냐면, 봤을 때 75mm, 95mm 하기로 했지. 95mm에 두께가 45mm였어요. 폴리라인 하나 그립니다. 그래서 45mm 두께, 길이가 95mm. 렉탱글로 그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부터 12mm 떨어진 거로 나오죠.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요. 카피해줍니다. 카피하기 전에 매치 프로퍼티 MA 명령어 써서 컬러 변경해주고요. 미드 포인트 잡고 센터 라인에다가 퍼펜디큘러로 직각으로 꽂아버리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유리창을 그릴 건데, 그 전에 이 아래쪽으로도 창 문짝의 틀이 보이기 때문에 라인을 두 개를 그려요. 역시 MA 매치 프로퍼티 명령 가지고 인면선인 걸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리가 들어가는데,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윈도우즈 레이어가 기본 컬러가 7번 컬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흰색 컬러를 그냥 쓰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것까지 단면으로 하면은 나중에 출력했을 때 창문이 너무 부해 보여요. 진하게만 그려져 있어서 부해 보이기 때문에 유리는 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반대편 직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옵셋 전체 폭이 45mm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1mm 정도 유리창 두 개 다 합쳐서 이 정도 두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운데 거 지워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쌍이 되는 다른 창문짝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요 전체를 이제 카피를 합니다. 전체 카피합니다. 이렇게 자, 카피를 하시고 자,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복사를 하는데 그 우리 인라인 오스넷 커맨드 중에 FRO from to 이거 배웠죠. 그래서 FRO 입력해 주시고 이 점을 잡습니다. 이 점을 잡고 여기서부터 윗방향으로 11mm 띄워라 라고 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복사가 돼요. 쉽죠? 다시 한번 카피. 여러 번 그릴 필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카피해서 빼고 자, 역시 똑같이 여기서부터 기준점 잡고 FRO from to 이 점을 기준으로 얼마? 도면 보니까 대략 22mm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빨리 그려보세요. 다 된 사람 손. 지금 제가 드로잉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냥 계획도면, 학생용 계획도면을 그리면서 꼼지락꼼지락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실제 사무실에서 그릴 때 이런 스타일로 빨리빨리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라인 오스냅 커맨드 쓰는 거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이게 여러분들 과제할 때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오토캐드가 지금은 리본 메뉴를 엄청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눌러 검사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보다 몇 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의 흐름만큼 빠르게 도면을 그리고 싶으면 이 방법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29개의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죠? 근데 이거를 카피해서 넣어도 되긴 돼. 예, 그런다고 해서 학생 수준에서는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는데요. 여러분들 사무실 가면 한번 혼나. 이렇게 하면은. 왜일까? 계획 도면이 언제 변경될지 몰라요. 그죠? 지금은 1450인데 이게 언제 2000으로 바뀔지 모른다고. 그래서 요거를 블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블락 명령어 한 번은 봤는데 나중에 할게로 넘어갔죠?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자, 블락 명령어 치면요. 철자 외우세요. BLOCK 블락. 자, 블락이 된 이후에 블락을 가져올 때 여기에 이제 인서션 포인트가 돼요. 삽입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줘요. 좌하단을. 좌표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해보면 29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됐다고 나와요. 여기다가 이름을 제대로 줍니다. 1450짜리 블락이라고 이름을 제대로 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하게 되면 사라졌죠.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옵션을 retain, convert, block, 그다음에 delete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retain은 뭐냐면 블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29개 오브젝트를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얘기예요. 남겨두라는 얘기고요. convert to block 이거는 뭐냐면은 블럭이 생성된과 동시에 기존 29개 오브젝트를 블럭으로 바꿔줘라라는 얘기고요. delete는 뭐예요? 블럭 생기고 난 다음에 원본은 없애버려라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딜리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럭을 불러와야죠. 자, insert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insert 명령 하시면은 win underbar 1450이라는 블럭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돌려보면 나오죠. 그대로 클릭하면 제자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이거 그냥 카피를 하셔도 돼요. 블럭을 카피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사이즈가 같은 창호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도. 이때는 여기 스케일 값이 XYZ 111 100%로 되어 있는데 여기 건들지 말고 로테이션 값만 180도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게 되면 창문이 뒤집어진 상태로 들어오죠. 이 상태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이 굉장히 편하죠. 그럼 이거 왜 굳이 그럼 블럭으로 만드느냐? 카피해도 되는데. 만약에 치수가 변경된다. 그러면 이 블럭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블럭 에디터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내가 편집하려는 블락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OK 누르시면 이게 독립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실수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만약에 편집을 하고서 OK 하고 나오게 되면 나 변경사항 저장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밑에는 디스카드는 취소한다는 얘기고요. Save the changes to win block 이렇게 해가지고 OK 하시면 지금 1450으로 돼 있는 이 등록된 모든 블럭이 다 갱신이 돼서 형태가 다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블락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도 똑같은 작업을 한번 반복을 해봅시다. 욕실창이 굉장히 작은 창이 하나 있죠. 저희 치수를 맞춰볼 건데, 자, DIST라는 거리재는 원래는 커맨드는 디스턴스인데, dist 혹은 di만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리를 한번 찍어보면 이 거리가 얼마가 돼 있냐면 840이에요. 840짜리 창을 만들 때는
기존 블락으로 돼 있는 거를 explode 명령, 이건 우린 배웠죠. 폴리라인 낄 때, 그러니까 폴리라인 분해할 때 한번 써봤죠. 그래서 explode 명령 가지고서 블락을 한번 해체합니다. 이제 일반 오브젝트예요. 이거는. 스트레치 하시는데 창 사이즈 변경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짜증날 수도 있어. 근데 되게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스트레치 하셔서 끝만 잡아요. 이렇게 끝만 잡고 창틀 끄트머리 잡으시고, 자, 중심선 그어놨죠. 중심선으로부터 FRO from to 해가지고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840의 절반이니까 420이죠. 420만 가시면 돼요. 한 번 더. 자, 창틀 끄트머리 from 여기서부터 to 얼마? 420mm 해주면 정확하게 이 거리가 840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이 방법을 알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그 인라인 오픈앱에서 FRO 옵션 쓰는 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미리 제가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무에 가시면은 이렇게 치수 늘려가지고 고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익스텐드 트림 가지고 작업하시려고 그러면은 퇴근 못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치를 잘 써야 되는데 스트레치를 잘 쓰려면은 치수 개념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 이격, 네? 얼마를 떨어뜨려, 이런 식의 명령을 잘 쓸 줄 알아야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블럭 만들어 볼게요. 자, 코너 잡고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인서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29개 선택하고 이거 이제 840짜리니까 이름 정확하게 주세요. 윈 언더바 840 이렇게. 자,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앵글 값이 0도인지 확인하시고 840짜리 창호 그대로 갖다 넣으면 딱 끝나요. 굉장히 금방 끝나죠. 이걸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뭐 익스텐드, 트림하고 뭐 카피하고 딜리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편집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전년도에 들어온 대리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임이나 대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돼요. 삽질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미리미리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720짜리죠. 더 작아요, 이번엔. 그래서 720짜리 블락을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요. 이것도 익스플로드에서 깹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블락이 아니죠.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스트레치해서 요 코너를 중심선으로부터 720이니까 360만 가면 되겠죠? 그죠? 이런 창을 뭐하러 만드냐, 도대체. 강제 환기구를 만들고 말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블락 해가지고, 자, 동일하게, 규칙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어떤 블락은 인사쇼 포인트가 뭐 좌상단에 있고, 어떤 놈은 좌하단에 있고, 어떤 놈은 우하단에 있고, 막 이래버리면, 이 도면을 받은 코워커들, 같은 직장 동료들이 짜증내요. 이거 누가 그러냐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규칙이 동일해야 돼요, 항상.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건 팀 과제 해도 아마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자, 29개 선택하고, 자, 요거는 사이즈가 720짜리였죠? 윈 언더바 720. 자, 오케이 합니다. 그럼 등록이 됐죠? 자, 이번에는 앵글 값을 90도로 주고요. 클릭해서 그대로 넣어주면 딱 끝나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창호 세트는 여러분들 팀원들을 누구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욕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PDF에 보면은 안쪽으로 불리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것만 변경해 주고요. 아이고, 어디 갔냐.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창호 2개가 남아있는데, 거리 한번 재볼까요? 얘는 지금 보니까 2300짜리입니다. 제일 긴 놈을 하나 가져올 건데, 자, 각도 0도로 주고, 항상 동일한 컨디션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자, 스트레치, 수업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늦게 끝나겠네. 자, 스트레치 해서 자, 창문 최외곽 중심으로부터 FRO 요 점을 잡으면 되겠죠. 자, 2300 반 딱 나누면 1150이 됩니다. 1150만큼 벌려주고, 자, 이 점 기준으로 FRO
중간으로부터 1150을 가주면 이게 2300이 되는 겁니다. 자, 블락. 자, 똑같은 자리에 기준점 잡아주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win 언더바 2300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겠죠. 자, 블록이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 들어왔죠? 자, 앵글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90도를 주시고, win 2300 불러서 이 자리에 딱 걸치시면은 바로 깨끗하게 들어가죠. 자, 여기는 얼마일까? 이것도 그냥 2300으로 맞출걸. 괜히. 2650이에요. 2650인데, 자, 이것도 각각 0도로 주고서 맨 마지막에 만든 이 블럭을 활용할게요. 자, explode 해서, 자, stretch. 사실 이 방법 말고도 딴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이 장치 의존성이 있어서 그 얘기는 설명 안 할게요. 자, 자, 2650이니까 반 나누면 얼마일까요? 1325요? 맞죠? 맞죠? 2650이니까 1325가 되네요. 132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맨 마지막 블럭. 왜냐면은 이걸 또 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면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만 혹시 다른 창문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타입의 평면을 새로 꾸미거나 이럴 수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블락으로 잡아놓습니다. 자, win 언더바 2650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시고요. 실제 여기다가 삽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180도 뒤집어서 180도 각도 주시고 자, 2650짜리를 가져오면 정확하게 칼같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블락 정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눈으로만 보면 알 수 있는 거라서 반복 작업이어서 그냥 저런 식으로 작업하는구나 까지만 설명을 하고 요거는 이제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PDF를 보면은 이 벽체 내부가 좀 조적벽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해치 넣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지금은 리본 메뉴 쓰는 스타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오토캐드는 언젠가부터 익스프레스 툴이라는 게 새로 개발이 돼서 물론 그것도 오토캐드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캐드를 좀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따로 설치하게끔 별도 패키지로 내놨다가 어느 버전부턴가 아예 그냥 기본 패키지에다 통합이 된 상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된 명령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lay off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거는 레이어 오프의 약자예요. lay off 명령어는 이렇게 클릭하는 그 레이어가 오프되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창 열어보면 센터 레이어가 지금 꺼져 있죠. 그죠? 반대로 이걸 원복시키는 커맨드는 lay on이에요. 오프되어 있는 레이어를 다 켜게 되어 있습니다. 자, lay off 명령어 가지고 센터라인 레이어를 잠시 꺼주시고요. 레이어 창 열어서 우리가 지금 없는 레이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새로 하나 만드는데 HAT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요. 이건 해치 패턴을 쓰기 위한 레이어예요. 자, 칼라만 9번 칼라로 바꿔주시고요. 자, 현재 레이어로 설정합니다. 나오죠? 자, 그래서 해치를 넣을 건데, 자, 인터널 포인트 지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재밌죠? 도면을 제대로만 그렸다면 문제 없이 이렇게 다 채워줄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뭔지 모르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패턴이 솔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중에서 여기 위 아래 버튼 아래 보면은 이렇게 드랍다운 버튼이 있어요. 드랍다운 버튼 열어서 이렇게 이제 프리셋들을 한번 쫙 보시면 여기 예전에 우리 해치 배우면서 봤던 패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잖아. 그죠? 그냥 키보드에서 L 키를 눌러보세요. L. 키보드에서 L 눌러보면 여기가 이제 목록이 더 길면 좋은데 목록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내려가다 마는데 이게 목록이 굉장히 많을 때는
L로 시작하는 패턴의 첫 머리로 이 코너가 딱 고정이 돼요. 자동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알아두십시오.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나 저거 찾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세팅 열어서 나 여기서 찾을래. 나 이게 더 편해. 자, 여기서도 똑같이 키보드 L 누르면 그 L로 시작하는 거 찾아주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라인 탁 찾아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앵글은 45도 주시고요. 자, 스케일은 우리 1대 50 정도 생각했으니까 50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OK 하시면 이렇게 딱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해치 패턴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 해상도가 되게 낮은 그 모니터를 쓴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니면 오래된 노트북을 쓰다 보면은 해상도 문제 때문에 왠지 불편하게 이 해치 패턴 이거 컨펌 해주셔야 돼요. 컨펌 해주셔야 됩니다. 왠지 불편하게 이 해치 패턴이 벽선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 착각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해치 패턴은 지금 오브젝트 하나잖아요. 전체가 다 묶여 있으니까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내려가다 보면은 드로우 오더라는 게 있어요. 드로우 오더. 요거는 파워포인트나 일러스트레이터 많이 써본 사람들이 되게 익숙한 메뉴인데 여기서 send to back. 그러니까 실제로 오브젝트들이 쌓여 있는 그 순서상 맨 바닥으로 보내는 거예요. send to back 이렇게 그 변경을 해주시면 이제서 비로소 해치 패턴 위에 시안 컬러의 벽선이 올라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패널에다가 이 도면을 써야 되거나, 혹은 사무소에서도 가끔 이런 선형 패턴을 안 쓰고 색을 채워야 될 때가 있어요. 색을 채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 패턴을, 어, 패턴이 아닌 솔리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솔리드로 바꿔줘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잉크젯 플로터 같은 출력기에서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 칼라를 조정해주면, 그래서 칼라를, 지금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요 칼라를 조정해주면, 셀렉트 칼라 해가지고, 이미 칼라로 바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잉크젯 프린터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해치 패턴까지 끝났고요. 자, 레이 온 해가지고, 다 켜주면, 이제 좀 도면 같죠? 자, 그 다음에, 우리 PDF는 없는데, 가구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 가구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이게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거니까, 적어도 침실하고 주방하고 거실 정도는 좀 가구 좀 많죠? 라고 당신들 사수가 이렇게 업무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구? 머리 주신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침대를 이제 깨작깨작 그리고 있어. 그래서 건축 강론, 계획 강론 책을 펴놓고서 표준적인 침대 사이즈는 1780부터 시작해서 2150까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거를, 이걸 몇 미리로 하지? 뭐 고민하면서 막 그리고 있으면 이시겠던 여러분들 사수가 와서 뒤통수로 한 대 확 후려프하게 갈기면서 닥치라고 자빠졌네. 너 뭐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도 사무실에서 그런 거 그린 사람 없어요. 왜? 바빠. 아무래면 어때? 나중에 납품업체 그 자재 정해주면은 뭐 침대건 싱크대건 냉장고건 다 치수 다 정해줄 건데 그때 가서 다시 컨펌하면 되지. 대충 비싸게 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시간 낭비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과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맞는 거 구해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링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첫째 무조건 영문으로 검색하시라는 거예요. 자, DWG bedroom 혹은 뭐 DWG 뭐 리빙룸 퍼니처, 키친 퍼니처, 토일렛 퍼니처, 베드룸 퍼니처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요. 이렇게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도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그 중에 몇 개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자, 소파 블락을 하나 갖고 왔어요. 진짜 공짜예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건데, 예, 이거를 도면에다가 넣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자, 컨트롤 C, 북복하는 거죠. 복붙하는 거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다야. 이런 데다 여러분들 시간 쓰시면 안 돼요. 과제할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보면, 얘가 좀 없어야겠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단순히 편집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편집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편집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좀 거슬리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죠. 지워. 너도 사라져. 자, 역시 이것도 블로그로 관리하는 편이 좋아요. 블로그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블로그로 변경을 할 건데, 다만, 외부에서 가지고 온 개체들은, 그렇게 자원화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CHPROP, Change Property 명령 가지고서 얘의 레이어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레이어가 LA 키워드 넣고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됐냐면 various라고 나와요. various. 이 소파를 그리는데 사용된 레이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 명령을 열어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FUR, 퍼니처 전용의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자, 컬러는 8번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요 레이어가 들어온 레이어인 것 같고, 요 레이어도 들어온 레이어 같은데, 요건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퍼니처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 놓고요. 닫고 나와서, 자, chprop 선택, 레이어는 FUR 이렇게 변경해 주신 다음에 레이어는 변경이 됐는데 색상이 그대로야. 왜 그럴까? 다시 한번 chprop 이번엔 컬러를 검사를 해보면 여기도 7번으로 강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by layer, 레이어 세팅 따라가세요 라고 명령을 해줘야 이제부터 레이어의 속성을 상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블락. 자, 픽포인트. 픽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위치에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파 중앙에 그 앞단의 중앙점 뭐 이런 식으로 알기 쉬운 자료를 주시고요. 자, 셀렉트 오브젝트. 자,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자, 이름을 줘야죠. 그래서 이름 길면 좋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L 언더바 소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넣으세요. 나만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인서트 해서 소파를 불러와서 다시 불러오기 전에 각도는 0도. 자, 갖고 와서 제자리에 딱 넣어주시기만 하면 깔끔하게 끝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캐드 블락을 가지고 올 때는 치수들이 다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강론적인 지식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자, 키친 라이브러리가 지금 이렇게 프리 도면을 받은 건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블락으로 돼 있어요. 블락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기 전에 미리 익스플로드 명령 가지고 깨가지고 오세요. 넘어오기 전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벽이 이렇게 붙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다 필요 없어. 안 쓸 건 가져오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라이브러리들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두 번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편집만 잘 쓰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컨트롤 C. 자, 도면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V 해가지고 갖다 놔 보면 이게 피트 단위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치수가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얘를
스케일 해주는데, 자, 기준점 여기 잡고요. 레퍼런스 배웠죠,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50mm였으면 좋겠다, 혹은 670mm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비례적으로 맞을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벽체 치수 한번 재볼까요? 자, 재보니까 2760이 나와요. 그럼 이 폭이 2760이 나와야겠네요. 자, 스트레치 합니다, 스트레치. 자, FRO 한 다음에 중앙점, 미드, MID. 자, 중앙으로부터, 아까 얼마라고 했지? 2650이라고 그랬나요? 맞나? 아, 나 헷갈려. 2760이네. 2760이네요. 2760 외워. 자, 중앙으로부터 2760의 절반이니까, 2760이니까 얼마냐? 1350에, 1380이에요. 1380이라고 했죠? 자, 만나볼까? 맞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레인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인지 가져와요. 그래서, 180도 회전해서, 얘는 이제 왼쪽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 선은 미러를 해서 원본 삭제 옵션 써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놓고, 얘는 없어도 되겠죠? 다 지워지네. 하나만 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쓸데없는 것들 지워버리거나 더 쓸 게 있으면 좀 내버려도 되고. 자, 로테이트 하셔서 얘를 180도 회전시킨 다음에 블럭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니면 얘까지 편집해서 할까? 한 번에? 자. 그럼 되겠네요. 그죠? 자, 블락 명령 가지고 픽 포인트. 자, 요 코너 잡아주시고 오브젝트 그만큼 정하고, 자, 싱크 세트라고 이름 줬습니다. 자,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서트 하셔서 여기 등록된 싱크 세트를 가져오는데 넣고 보니까 자, 현재 레이어로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8번 컬러로 갱신이 됐어요. 근데 블럭 에디터 블럭 창에서 보면 여전히 7번 컬러로 보이죠? 이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본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블 클릭해서 블럭 에디터 상태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7번 컬러로 보이죠? 이게 찜찜하신 분들은 Change Property 하셔서 레이어는 FUR로 변경, 컬러도 바이레이어 상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Change Property 명령상에서 컬러를 조회해 봤을 때 바이레이어로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위 오브젝트인 블락이 속해 있는 레이어의 컬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표현될 때는 바이레이어하고 비슷한 기능으로 바이블락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블락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바이블락. 만약에 블럭에 대한 컬러를 change property 명령으로 블럭 전체의 컬러를 강제로 다른 컬러로 바꿨을 때 블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엔티티가 어떤 컬러이든 간에 상위 블락에서 강제로 지정된 컬러를 따라가게끔 하는 옵션이 바이블락이에요. 좀 어렵죠?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배우세요. 네. 그래서 바이레이어 혹은 바이블락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하시면 세이브 되고요. 자, 블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보이는 게 차이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거실하고 주방까지는 가구를 앉혀봤는데,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예를 들어 화장실, 도기, 그 다음에 침실에 뭐 옷장이라든가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원을 다 끌어모아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오늘까지의 과제예요.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는 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